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상안경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빨간 날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5주차 수업이었는데, 그때는 추석 연휴에 이어서, 그다음에 8월 2일, 3일, 공휴일, 개천절 이렇게 있어서 온라인 수업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3학년 국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온라인 수업은 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보강 또 시간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오늘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10월 9일을 또 한글날이에요. 또 어쩔 수 없이 빨간 날 이렇게 온라인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좀 잘 들어주면 사실 오프라인 수업하고 다를 것도 없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사실은 잘만 들어준다면 사실 내가 봤을 때 온라인 수업도 큰 장점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넘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콘택트 렌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주고 있는 과정인데 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안경사 국가시험을 보는데 조금 뒤처질 수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학교에 통학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때도 좀 들어도 되고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볼 때 이런 때 좀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좀 들으면 사실 이 내용이 이게 따분하고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또 잠도 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좀 들어도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거의 2주, 3주 연속인가요? 지금 거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면도 좀 있지만 어쨌든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64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드 콘택 렌즈와 관련된 얘기를 쭉 전체적으로 좀 훑어줬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또 재질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 렌즈와 관련된 얘기와 또 하드 콘택 렌즈와 소프트 콘택 렌즈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제조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프트 콘택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광학부와 주변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도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평평해지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앙 부분에는 광학부라고 해서 도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도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기보다는 사실 이 주변 부분은 이 각막에 잘 올려지고 또 평평해지면서 그 공막의 일부분, 각막 가장자리 부분, 공막에까지 올려지도록 만들어져 있고, 주로 주변부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좀 지지부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각막과 또 공막의 일부분을 이렇게 좀 위치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주변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 주변 부분은 베벨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엣지라고 해서 이 끝부분 모양이 뭉툭하냐 아니면 끝부분이 뾰족하냐 이런 모양에 따라서도 또 이 소프트 콘택 렌즈의 착용감을 크게 좌우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뒤에서 좀 한번 달아보기로 하고요. 하드렌즈와는 다르게 눈물 렌즈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눈물막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 렌즈와 하드 콘택 렌즈의 기본적인 차이는 각막과 떨어져 있느냐, 눈물층을 사이에 두고 밀착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드 콘택 렌즈에서는 이 하드 콘택 렌즈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 커브라거나 직경 이런 것들이 피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소프트 콘택 렌즈도 이 베이스 커브라거나 직경이 당연히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피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수율이 높으냐, 낮으냐
보통 FDA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 50%를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많으면 고함수율, 50%보다 낮으면 저함수율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하고요. 함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렌즈 자체가 좀 뭐랄까 이제 좀 말랑말랑해진다고 할까요? 탄력성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저함수율 렌즈라면 당연히도 이 소프트 콘택 렌즈의 재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뻣뻣하고 뭐 모듈러스가 좀 높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각막난시 같은 경우도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일부 좀 교정이 되고, 고함수율로 갈수록 렌즈 자체가 부드럽고 각막에 완전 밀착되기 때문에 이 뒤쪽에 뭐 누액 렌즈도 거의 형성되지 않고, 따라서 이런 각막난시의 교정 이런 교정되는 크기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줘도 좋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요. 우선 대략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산소 투과율과 산소 전달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소프트 콘택 렌즈를 어떻게 피팅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적용시킬 거냐, 처방을 할 거냐, 이런 얘기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또 산소 전달률, 산소 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연속 착용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듈러스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뻣뻣함인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함수율이 낮아지게 되면 렌즈가 좀 뻣뻣해져서 좀 착용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당연히 피팅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빈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피팅 양태라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초기에 착용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빈성이 낮아지게 되면, 수빈성이라는 건 이 렌즈 재질의 표면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잘 묻느냐, 묻지 않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눈물이 잘 묻지 않으면 눈물은 단순히 이런 각막을 적셔주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활유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분성이 떨어지는 렌즈 재질은 눈물이 이 렌즈에 잘 묻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 렌즈 자체가 조금 물기가 없으니까요, 좀 뻣뻣해지는 그런 착용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소리가 나는 거는 사실은 뭔가 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개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함수율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밑에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해 놓았는데요. 자, 첫 번째, 함수율이 증가하면 재질의 강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약해진다는 의미겠죠. 또 굴절률이 감소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함수율이 증가하게 되면 단백질 침착이 잘 된다, 뭐 이렇게 글로 써놨지만, 여기서 이 개소리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외워서 암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소프트 콘택 렌즈에서 어떤 재질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 콘택 렌즈 재질을 확대해서 봤더니 그 안에 재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재질과, 아주 이 렌즈 재질이 밀집되어 있고 가득 차 있어서 이 조직 자체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오밀조밀한 상태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왼쪽의 렌즈가 고함수율 렌즈일까요? 오른쪽의 렌즈가 고함수율 렌즈일까요? 어떤 게 고함수율 렌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2학년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다가 어떤 이런 플라스틱,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동일한 부피의 그릇에다가 이 오른쪽과 같이 이런 뭐 나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공간만큼 물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도 이 왼쪽과 같이 이런 렌즈 본연의 소프트 콘택 렌즈의 재질이 적게 들어간 렌즈는 이 사이에 H2O, 그러니까 물이 아주 가득가득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왼쪽과 같은 렌즈가 고함수율 렌즈가 되겠고요. 오른쪽과 같은 재질의 렌즈가 저함수율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렌즈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아래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고함수율,
잠깐만요. 고함수율 렌즈의 경우에는, 즉 함수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고함수율 렌즈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질의 강도가 어떨까요? 재질이 아무래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하다가 조금만 세게 힘을 준다거나 관리하다가 조금 잡아당기게 되면 쉽게 쭉 하고 찢어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렌즈 재질이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볼 때도 확연하게 강도의 차이는 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굴절률도 줄어든다네요. 그러니까 렌즈,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이 뭐 재질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46에서 한 1.49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고함수율 렌즈와 같은 경우에는 렌즈 재질보다 이 물이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렌즈 재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49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렌즈 1.49인 재질보다 H2O인 1.33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렌즈 전체의 굴절률은 1.33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굴절률을 가지겠죠. 반대로 오른쪽과 같이 저함수율 렌즈는 1.49의 재질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고 요 중간중간에 수분이 차 있겠죠. 얘가 1.33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1.49에 조금 더 근접한 굴절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렌즈 전체의 굴절률을 물까지 포함한 굴절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고함수율 렌즈의 경우에는 H2O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굴절률이 저함수율 렌즈에 비해서 더 낮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그렇다면 함수율이 증가한 그러니까 고함수율 렌즈는 이 단백질 침착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이 이런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단백질 덩어리가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함수율 렌즈엔 들어갈 수 없겠죠. 하지만 고함수율 렌즈의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안으로 쉽게 침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함수율 렌즈의 경우에는 단백질 침착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눈물의 단백질의 그런 양이 좀 많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고함수율 렌즈를 처방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단백질 침착이 잘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해야 하고 또 임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판매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세척제를 좀 처방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다목적액도 처방해야 하지만 알약 형태로 생겨 있는 어떤 것? 그렇죠. 효소 분해제를 처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효소 분해제, 알약 형태의 효소 분해제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좀 제거해 주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단백질 침착은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 또 이런 지방 침착이 상대적으로 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이런 세척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또 더 자주 사용하도록 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국가시험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와 저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한 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면 훨씬 더 국가시험에 대비하기도 유리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임상에서 이런 고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저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그 특성에 맞도록 착용자에게 교육을 하고 또 세척제를 알맞게 선택해 준다거나 또는 관리할 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잘 찢어질 수 있으니까 세척할 때도 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세척하도록 또 교육을 시키는 등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에 따른 어떤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14분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빨리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또 이 개소리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도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개소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지만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 모듈러스 같은 경우도 좀 우리말로 번역하면 뻣뻣함이라고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이때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린 것 같이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와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고함수율,
얘가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라고 이 전 PPT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럼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와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이런 모듈러스 좀 뻣뻣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도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가 이 모듈러스 뻣뻣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겠죠. 왜 그러냐면 이 렌즈 재질, 그러니까 렌즈 재질 자체가 사실은 이 뻣뻣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렌즈 재질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 있고 수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가정하면, 즉 고함수율 렌즈라면 이런 모듈러스 자체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래쪽의 내용을 봅시다. 모듈러스가 높아지게 되면, 즉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시 감소 효과는 증가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렌즈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렌즈의 강도도 세고 이 렌즈가 뻣뻣하기 때문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이지만 이 각막과 이 콘택트 렌즈가 완전 밀착되기보다는 살짝 뜰 수 있고 이 사이에 눈물층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도 이런 각막 난시라거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렌즈가 뻣뻣하다. 모듈러스가 증가했다. 저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다. 그렇다면 렌즈가 단단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각막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지겠다. 더불어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투과성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 그래요? 이런 우리 눈에 산소가 공급되는 기전을 살펴보면 이 공기 중에 있는 O2가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포함되어 있는 H2O 이 물에 용해돼서 녹은 후에 확산작용에 의해서 각막으로 쭉 하고 퍼져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H2O가 많은 고함수율은 상관없겠지만 이런 저함수율 렌즈 같은 경우는 H2O가 적게 분포하기 때문에 당연히도 어떤 건가요? O2가 투과할 수 있는 산소 투과열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그러니까 모듈러스와 관련된 이런 난시를 교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산소 투과열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야지 단순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서는 국가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듈러스와 관련된 얘기든 함수와 관련된 얘기든 이 뒤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든 하드 콘택트 렌즈든 구면 렌즈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좀 심플하니까 기술력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과거에 사실은 선반절삭법이라는 제조 방식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도 거의 대부분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반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컴퓨터랑 연결한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동영상도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뭐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손으로 깎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뭐 손으로 깎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손으로도 깎았다 그래요. 어찌됐든 이 선반절삭법으로 옛날 방식으로 이런 뾰족한 선반을 이용해서 깎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구면 형태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어찌됐든 이 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후면 광학부가 구면으로 이루어진 렌즈를 얘기하고 사실 지금 임상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후면이 구면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렌즈는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는 것은 후면에 이런 광학부 자체가 또는 주변부 자체가 이런 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도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뭐 이렇게 광학부와 이렇게 주변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단일 커브 또 뭐 이중 커브, 삼중 커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죠. 광학부가 있고 주변부가 하나 있으면 뭐 요건 이중 커브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3중 커브, 4중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다중 커브로 넘어가서 또 비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일반적으로 뭐 작은 직경의 소프트 콘택 렌즈는 뭐 13mm 정도 안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작은 렌즈는 요즘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한 14mm 정도 되고요. 또 공막 그 소프트 콘택 렌즈 같은 경우는 한 16mm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한 14.6 또 14.8mm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것이 소프트 콘택 렌즈 직경의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반절삭법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선반절삭법이 아니라 컴퓨터와 연결돼서 이제 가공되는 그런 선반절삭법이에요. 따라서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이런 광학부도 중간에 구면을 만들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얼마만큼의 이런 편심률을 가지도록 가공을 해라 라고 입력하면 그 수치에 맞춰서 선반이 자동으로 컴퓨터화돼서 이렇게 깎게 됩니다. 소프트 콘택 렌즈를 만들게 되고요. 또 회전주조법 같은 경우는 이 방식 자체가 이렇게 원반을 회전시켜 가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전면, 그러니까 여기다 렌즈 재질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쭉 하고 퍼지는 거예요. 이때 이 틀의 후면에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 재질이 퍼지면서 콘택트 렌즈 전면을 구면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런 회전 속도에 따라서 렌즈, 소프트 콘택 렌즈의 후면에 퍼지는 정도가 쫙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회전 주조법으로 만들어진 렌즈들은 후면은 전부 다 비구면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써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고요. 이런 주형 주조법, 형틀 주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캐스트 몰드 형태로 소프트 콘택 렌즈를 만드는 건 이렇게 앞몰드와 순몰드를 만들고, 거기에다 앞몰드에다가 렌즈 재질인 모노머를 넣고 위에 순몰드를 꾹 하고 눌러서 열을 이용해서 중압 반응을 일으켜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동영상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분 지나고 있네요.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렌즈 재질이에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걸 요 통에다 지금 넣죠. 지금 선반절삭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쭉 데이터 같은 걸 입력해요. 그래서 전면의 곡률 반경과 후면의 곡률 반경을 어떻게 하고 직경은 어떻게 만들 거다라는 걸 쭉 입력하면, 자, 첫 번째 이렇게 직경을 깎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직경이 14mm다. 그럼 14mm를 입력하면 직경을 깎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후면을 가공하게 되죠. 후면에 휘어진 정도, 즉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에 맞춰서 이 콘택 렌즈의 후면을 깎는 거예요. 이건 지금 소프트 콘택 렌즈 만드는 겁니다. 재질은 딱딱하게 생겨 있지만 나중에 수화 과정을 거치면 말랑말랑해져요. 자,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깎았으니까요. 이제 전면을 깎아서 이 소프트 콘택 렌즈의 굴절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제조 공정은 하드렌즈랑 소프트 콘택 렌즈랑 똑같습니다. 자, 얘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어요. 후면 베이스 커브를 지금 만든 상태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접착제 같은 걸 붙여가지고 접착제 같은 거 바르죠. 자, 그래서 아까 후면을 볼록하게 깎은 걸 이렇게 지금 후면이 여기 밑에 가도록 하고 붙여서 다시 선반에다 가고, 여긴 지금 평평하죠? 지금 여기 전면을 가공할 거예요. 다시 선반에다 부착을 시켜서, 자, 이 뾰족한 선반을 가지고 이제 전면을 깎죠. 쫙 하고 깎아냅니다. 쭉 깎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면에 휘어진 정도를 만들어서 후면의 베이스 커브와 전면의 베이스 커브의 휘어진 정도를 가지고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전면을 깎으면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반은 뾰족한 것으로 깠기 때문에 이 끝에가 사진은 좀 확대해서 보면 이 깎은 면이 되게 불규칙해요. 그래서 연마 과정도 거치는데 그 연마 과정은 지금 이 동영상에선 좀 뛰어넘었지만 부드럽게 연마 공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화 과정을 거쳤더니 이제 말랑말랑해져서 착용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은 뭐냐면 렌즈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투명하면 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별용 컬러라고 하는 그 컬러를 넣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고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주형 주조법이에요. 주형 주조법이죠. 캐스트 몰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암틀이에요. 요게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이 틀에다가 재질을 붓고 그 다음에 수틀 이제 위쪽 틀을 만들어서 꾹 하고 눌러서 중압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재질 모노멀을 넣고 여기 지금 수틀이죠. 꾹 눌러서 열을 가해서 중압 반응을 일으켜서 만드는 거죠. 아주 빠르죠. 선반절삭법에 비해서 정말 상당히 빠르게 가공을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 렌즈라거나 이런 걸 아주 대량 생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베이스 커브라거나 도수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고, 여기 만들어진 이제 포장 용기에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식염수를 넣어서 수화시키고 포장을 하고 실링을 하는 거죠. 꾹 하고 이제 포장을 하고 멸균을 해서 이제 안경사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전에 뭐 이렇게 지금 보면 파란색 여기 염료가 있죠. 여기다 담가가지고 투명한 콘택트 렌즈를 좀 뭐 파란색이라거나 초록색이라거나 아주 연하게 색깔이 들어가게 하는 식별용 컬러 색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넣었을 때 보면 지금 이건 너무 진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여지기 쉽게, 찾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영어로 핸들링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반절삭법과 주형주조법에 대한 내용 동영상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자, 뒤에서도 다음 2차 시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선반절삭법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하나 렌즈 생산하는데 제조 단가도 상당히 좀 고가이고요. 또 주형주조법이라거나 회전주조법 같은 두 가지 제조법은 아주 빠르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렌즈와 같은 이런 렌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요거는 그냥 지금 27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요거 내용부터는 그럼 2차 시로 좀 넘길게요. 그래서 토릭 소프트 콘택 렌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전 시간에는 이 전까지는 뭐 했어요? 구면 소프트 콘택 렌즈, 또 비구면 소프트 콘택 렌즈에 대한 내용, 또 렌즈 재질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함수율과 연결지어서 설명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토릭 소프트 콘택 렌즈라거나 이제 노환용 소프트 콘택 렌즈에 대해서는 2차 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6주차 수업이죠. 임상 안경학 6주차 1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고 2차 시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